예, 원래 3부에서 보내드리는 정면 브리핑, 오늘은 1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면 브리핑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어봐.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어떤 라디오 청취율 조사요? 네. 아, 그렇군요. 보통 월요일에 끝나죠. 맞아요. 이 자세가 방송하는 자세 그럼 58분 남았나 봐요.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전화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오시면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좀 받아주십사요 부탁드리겠고요. 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는 이야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아직 이 커피 쿠폰 이벤트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6시까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교수님에 대한 애정 가득 담긴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고마워요. 네. 근데 그 교황께서 선종하셨다는 소식이 방금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속보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2000년 가톨릭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교황이라고 평가받는 교황이기도 한데요.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를 보듬는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2014년 8월에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이때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 뒤인 시점이었습니다. 교황이 방한한 게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 학생 등을 직접 만나서 면담하면서 포용과 박애의 정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정말 너무 돌아가신 이분이 아르헨티나 출신일 거예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픈데 정말 아주 큰 족적을 남기고 가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콘클라베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게 될 텐데 이 콘클라베라는 뜻이요. 라틴어로 쿤 요게 같이 함께 네. 이런 뜻이고 클라베라는 거는 열쇠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같이 열쇠 이런 뜻인데 같이 열쇠에 갇힌 방에 갇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어쨌든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뜩이나 세계가 많이 어수선한데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말 이 세계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또 선종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오늘 있었는데 공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 모습 오늘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진행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 57분에 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느 때처럼 붉은 넥타이와 짙은 남색 정장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특유의 헤어스타일인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입장하자 바로 기자단에서 사진과 영상 촬영을 했죠. 이 대법원의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혹은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이번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생중계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시점에 재판부가 촬영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을 들어보면 윤 전 대통령은 촬영을 종료하겠다라고 하자 살짝 미소를 지은 채로 방청석을 둘러보다 피식 웃어 보이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또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았는데요. 눈을 감고 꾸벅거리는 것처럼 잠시 조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래 지난 14일에 있었던 첫 형사재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긴 시간 발언을 했는데 그와는 좀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증인 나왔어요? 누구 나왔어요? 네, 오늘 재판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 오후 3시 10분까지는 조성현 단장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조성현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해당 지시를 받은 건지 혹은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추궁했는데 그런 적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이런 신문을 합니다. 이런 지시가 있었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해보라고 건의했다는 증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증인이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 지시가 가능해 보이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성현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라고 되받아치면서 일종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형기 특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또 마무리가 됐는데 김형기 대대장은 계엄 당시에 국회에 출동했었던 인물이고요.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서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한 바가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공판에서 김 대대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밝혔고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직접 통화를 했고 이때 당시에 정확히 대통령이란 말을 들었다고 자신에게 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저는 점심 먹으러 나가다가 나갈 때는 차 속에서 항상 뭘 듣겠어요, 제가? YTN 라디오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그럼요. 예, 뭐 거의 진리 아닌. 이거 너무 오반가 이거는? 근데 그 YTN 라디오를 항상 듣는데 원래 이 YTN 라디오에서 수중계를 받는 시간이에요. 네. 근데 수중계를 받는데 첫 번째 소식은 보통 정치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듣는데 오늘은 정치 소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이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이 방화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죠. 방화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네. 한 명이 숨졌고 근데 이게 지금 병원에 실려가신 분들도 좀 많이 다치신 분들에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고요.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유력 용의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A씨가 이 사망한 당사자인데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용의자의 주거지에서 유서가 나왔는데 딸을 향해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고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라면서 5만 원이 동봉돼 있었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불은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이 불로 4층 거주민 최 씨 그리고 7, 80대 정도로 추정되는 여성 이렇게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곤란을 호소한 50에서 80대 거주민 4명도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 용의자가 불이 난 아파트 외에 다른 건물에도 화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봉천동 아파트 화재 직전에 아파트로부터 한 1.5km 정도 떨어진 빌라에서 어떤 아저씨가 화염 방사기로 다른 집에 불을 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빌라가 이 사람이 사는 곳이 1.5km 떨어진 빌라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옛날에
예전에 이 아파트 자기가 불을 지른 이 아파트에 살았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층과의 층간 소음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용의자가 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에 살면서 윗집 주민과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을 상당히 크게 겪어온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1월까지 용의자가 이 아파트 3층에 거주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상을 입고 1층으로 추락한 거주민이 바로 4층 거주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용의자와 화상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기존에 작년에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낙에 갈등이 심해서 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는데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끔찍한 일이 참. 그리고 오늘 전장현이라고 있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이동연대 아니에요? 전장현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전장현이 지하철 탑승 시위 다시 시작을 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여 만에 이 전장현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당초에는 해화역 시위만 예고를 했는데 예.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시위가 벌어져서 지금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한 35분간 열차가 운행이 되지 못했고요. 해화역에서도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화역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또 추가 열차 지연 방지를 위해서 약 22분간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전장현의 시위로 인해서 열차 지연 손실이 약 2,100만 원 발생했고 시위 대응 과정에서 부상당한 직원도 있었고 해당 시간대에 민원도 245건 접수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사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함께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업무 방해와 시민 불편이 발생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6월부터 이 전장현을 상대로 지금까지 형사고소 11건, 민사소송 5건을 제기했고 청구된 손해배상액만 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의 이동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보장이 돼야 되고요. 이분들이 상당히 정말 억울해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하지만 반대쪽에서 이분들로 인해서 또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여러 가지로 참 이걸 볼 때에는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워요. 참.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서 1656님, 5174님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칭찬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